안녕하세요. 하우스로그의 김민기 PD입니다. 오늘은 용인시 고기동에 위치한 판교더일이라는 단독주택에 나왔습니다. 예전에 저희 하우스로그 채널에서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집은 입주까지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1:1 맞춤으로 설계되고 건축되는 집이다 보니까 사실 따로 샘플하우스가 있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입주 전에 잠깐 촬영할 수 있는 집이 있어서요. 이 계약자의 허락을 받고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집이 굉장히 잘 나와서 하우스로그 채널을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그 전에 집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판교더일은 고기동에 위치한 집 중에서 남양집에 유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고기동은 현재 분양 중인 집들이 한 3, 4곳 정도 되는데요. 북향산을 바라보는 쪽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양을 찾는 분들한테는 인기가 좀 없었죠. 이 고기동은 굉장히 그 위치로서 좋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남판교를 줄 수 있죠. 남판교까지 거리가 한 1.8km 정도 돼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고기초등학교가 차량으로 가면 2, 3분 정도 갈 정도로 가깝게 되어 있고요. 최근에 그 3호선 연장 소식이 들리고 있잖아요. 3호선 연장이 됐을 때 사실 가장 수혜 지역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고기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24세대 중에서 지금 이제 필지로 따지면 3필지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분양이 거의 마무리 단계니까 영상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계약하신 분이 본인에 맞게끔 1:1로 설계를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던 구조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대한 비판은 조금만 자제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그분이 본인이 맞게끔 설계한 집입니다. 그럼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곳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벙커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오버헤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우드톤을 사용한 거는 되게 이쁜 것 같습니다. 그 주변 같은 경우는 지금 현무암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옆쪽에 보시면 대문이 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문이랑 이 셔터까지는 정확히 맞춰 놓은 것 같아요. 집으로 올라가기 전에 주차장을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제가 그 키를 안 갖고 와서 이쪽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렇게 주차장 같은 경우는 공사가 아직 완벽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면적을 한번 살펴보시면 차량 2대를 여유있게 놓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면적이 16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작은 면적은 아니고요. 이쪽에 보시면 수도도 별도로 이렇게 빼놨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세차하는 것도 불법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가끔 물 사용하실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수도 빼놓은 것들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별도의 문이 따로 있으니까요. 차량을 들어와서 이 셔터를 다시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문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기본이긴 하지만 의외로 안 된 곳들이 많습니다. 그럼 정원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대지가 총 100평인데요. 도로 지분이 20% 빠지니까 실질적인 전용 대지는 80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집의 1층 면적이 16평으로 되어 있어서 3층으로 된 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원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는 공사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이쪽에 이제 잔디마당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정원이 깔릴 거고요. 곳곳에 나무들이 이제 심게 되겠죠.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놨는데요. 제 생각에는 확실하진 않지만 이쪽은 석재 데크가 깔릴 것 같아요. 그래서 데크가 비교적 좀 크게 나온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잔디를 사실 관리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의외로 이런 식으로 석재 데크나 아니면 원목 데크를 통해서 이렇게 데크를 크게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서 한번 찍어주세요. 집이 다 나올지 모르겠지만 외관이 굉장히 이뻐요. 여기는 목조주택으로 지어진 집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목조주택에 가장 어울리는 외관에 이런 자재들을 사용했습니다. 세라믹 사이딩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해서 깔끔하고 단정하게 보이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는 창문을 좀 넓게 뽑았어요. 그래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데요. 남향이다 보니까 채광이 굉장히 잘 될 거라고 기대가 되네요. 그럼 일단 집으로 들어가서 나머지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장인데요. 신발장은 지금
벽인 줄 아셨죠? 여기가 원목으로 해서 이렇게 문을 만들었어요. 이 신발장도 원목이고 안쪽에 있는 싱크대도 이와 동일한 원목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어떤 특정 브랜드를 쓰기보다는 원목으로 개인적으로 재단을 해서 오신 것 같으세요. 신발장은 총 4칸으로 되어 있고요. 한 칸 정도만 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기본적인 신발장을 안쪽에는 되어 있고 밖에서 보시면 원목처럼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쁘고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썼던 이런 타일 같은 것들도 저희 흔하게 볼 수 있는 타일은 아닌데요. 이 타일이 이런 신발장부터 시작해서 1층의 전체적인 면적을 이 타일로 사용을 했어요. 이 돌들 종류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게 어떤 돌을 사용했는지 따로 여쭤보지 못했어요.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일괄소등등이나 이런 스위치 같은 것들도 깔끔하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을 잘 갖췄습니다. 중문 같은 경우는 철제 프레임으로 해서 여닫이를 사용을 했고요. 이곳의 1층 바닥 면적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16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주방과 거실, 그리고 지금 게스트 욕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면적이 굉장히 크지는 않은데요. 뭐 방 같은 것들이 따로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고 제법 넉넉한 사이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조 자체로는 ADK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거실이 주방이 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주방이 거실이 되기도 하는 이런 구조인데요. 이 정도 평수에서는 ADK 구조가 집의 개방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주방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발장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신발장에서 썼던 원목들이 주방의 전체적인 이렇게 가구로 사용이 됐어요. 여기가 뭐 기본적인 코팅은 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으로는 제 생각에는 잘 견딜 것 같고요. 이 손잡이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고 이뻐요. 그리고 이런 상판 같은 것들은 세라믹 상판을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돌처럼 느낄 수 있게 무늬가 이쁩니다. 여기 썼던 자재를 이런 데는 여기까지 다 사용을 했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 벽 같은 경우도 이렇게 꾸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는 이쁜 인테리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세라믹 상판은 상판 두께가 되게 얇아요. 저는 오히려 이 상판이 더 멋진 것 같아요. 요즘 두꺼운 상판보다는. 그리고 구조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는 이제 11자로 되어 있고 이쪽에 보조 싱크가 또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전 같은 경우는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전이 둘 다 기본 사이즈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좀 편하게 되어 있고요. 옵션들도 잘 갖춰져 있는데 아마 이분은 개인적으로 이런 옵션들을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식기 세척기, 그리고 옆에 와인 냉장고, 그리고 이쪽에는 오븐도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설치는 안 되어 있지만 전기레인지가 설치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쪽이 냉장고 자리인데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열었을 때 김치냉장고도 기본으로 이렇게 다 빌트인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춤의 장점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처음 할 때부터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옵션들을 다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방 쪽에도 이렇게 샤시를 크게 달아서요. 뒤에도 산이니까 산의 풍경도 이쁠 거고, 또 이렇게 정면에 있는 창과 연결을 했을 때 통풍이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엔 거실을 좀 설명드릴게요. 거실 같은 경우는 이제 LDK 구조다 보니까 아트월이 한쪽만 되어 있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위쪽에 있는 거는 아마 빔프로젝트 스크린을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빔프로젝트가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TV 없이 빔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TV를 놓게 되면 빔을 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소파는 오픈되어서 이렇게 놓을 것 같고요. 이렇게 앉아서 TV 시청을 하고 밖에 조망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산이 보이니까 이쁘게 될 것 같습니다. 샤시가 크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조주택은 이런 샤시를 크게 해서 사용하면 개방감이 진짜 좋고 이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샤시들은 이 목조주택은 벽 두께를 두껍게 않게 하기 때문에 샤시를 좋은 걸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샤시 자체는 독일식 시스템 도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틸트 기능이 되는 독일식 시스템 도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공간 자체가 비교적 잘 나왔어요. 그래서 사용하시기 괜찮을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주방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아까 그 정원과 자연스럽게 돌아가면 연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게스트 욕실이에요. 좀 작으니까 카메라만 들어가도록 할게요. 1층에 방이 없기 때문에 샤워 시설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간단한 용변을 볼 수 있게끔만 해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수납장 같은 것들도 중간에 잘 넣어놨으니까요. 아래쪽에는 계단 밑에 공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숨은 공간까지 다 찾을 수 있게끔 설계가 됐는데요. 이분은 진짜로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손잡이 같은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계단도 넓게 되어 있어요. 90cm가 넘기 때문에 이용하실 때 전혀 부담이 없을 정도로 넉넉한 계단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또 이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손잡이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의외로 이 손잡이가 있어야지 조금 다리가 불편하거나 어르신들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거든요. 되게 편리하게끔 잘 되어 있습니다. 2층에 들어오면 2층은 방 2개와 욕실로만 되어 있어요. 욕실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메인 욕실이다 보니까 아파트 욕실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샤워부스도 들어가 있고요. 비데도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수납장이에요. 여기 이미 들어가 있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열어보면은 세탁실인데요. 세탁기와 위쪽 공간에 원하시면 건조기도 올려놓을 수 있고요. 한쪽에는 이렇게 장을 짰기 때문에 세탁과 관련된 용품들을 잘 진열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커다란 문이 아니라 이렇게 양문으로 열릴 수 있는 문을 사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공간을 잘 활용한 것 같습니다. 이곳이 이제 이 집의 안방입니다. 보시기에는 안방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 느끼기는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드레스룸이 잘 분리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방을 총 4개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방 큰 거를 사용하기보다는 식구가 좀 많으신지 방을 잘 구분해서 사용을 하셨어요. 이렇게 침대 헤드를 놓을 수 있게끔 이런 장식도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서 굉장히 이쁘게 사용이 되고요. 침대를 아마도 이렇게 놓고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정령 남향으로 해서 창문이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침대 놓고 밖에 해도 되게 잘 들어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이런 개수를 정한 거니까 요거는 제가 설명해서 웬만하면 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샤시가 넓게 나온 것도 잘한 것 같고요. 이쪽에 와보시면은 이렇게 포치가 시공이 돼 있어요. 천장이 막혀 있으면서 야외로 뚫려 있기 때문에 가끔씩 바람 쐬기도 좋고요. 안방에 이런 공간 하나 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작은 포인트지만 드레스룸으로 들어가는 곳은 이렇게 아치형으로 입구를 내서 이쁘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은 카메라만 들어갈게요. 지금 시스템장이 전체적으로 아직 준비가 되진 않은 것 같고요. 설치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지금 창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옷 같은 것도 가끔씩 환기를 시키기 좋을 것 같고요. 공간 자체는 비교적 넓게 나왔습니다. 2층에 메인 화장실이 넓은 거에 반해서 이렇게 또 건식으로 세면대를 뺐어요. 어쩔 때 보면은 이렇게 볼일을 보거나 샤워할 수 있는 시간보다는 손 씻을 때 사용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저는 가끔씩 이렇게 건식으로 세면대 뺀 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치 화장실이 하나 더 있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이제 자녀방으로 쓰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성인 자녀가 쓰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일단은 여기는 수납 공간이 잘 되어 있고요. 전면 창이 너무 좋아요. 전면은 픽스 창으로 해서 고정되고 단열 잘 되게끔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제 환기는 이쪽에 있는 창을 이용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의자로 되어 있는데 아래쪽이 전부 다 수납장이에요. 서랍으로 되어 있으니까 활용하기 좋고요. 의자처럼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벽면도 그냥 벽처럼 느껴지지만 지금 붙박이장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옷 수납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녀분이 조금 어리시면은 이쪽에 책상을 놓고 쓰시면 되겠지만 지금처럼 침대만 놓고 쓰시기에 딱 좋게끔 기본 설계가 잘 된 집입니다. 그리고
뭐 기본이긴 하지만 각 방별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끔 제어 장치가 되어 있고요. (3층에) 욕실이 있는데 이게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한번 여기 따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의 느낌은 아래 보셨던 그 욕실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비데, 이런 수납장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같고요. 샤워부스까지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 뒤쪽에 숨겨진 공간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보면 엄청 이쁜데 영상에서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폭이 넓은 욕조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창문을 뚫어놨어요. 이게 고급 주택에서는 욕조를 하고 밖으로 이렇게 꼭 창문을 뚫더라고요. 그래서 이 밖에가 가끔씩 밖을 보면서 이렇게 목욕을 즐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 뒤쪽 같은 경우는 집이 따로 있지는 않으니까요. 블라인드를 시공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 열고 쓰시기에는 괜찮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방은 지금 가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누가 쓰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아마도 따님 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여기는 보면 이제 소파 매트리스가 올라올 수 있는 공간, 침대 매트리스가 올라올 수 있는 침대 공간인 것 같아요. 아래는 수납할 수 있게끔 장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수납장이 되는 거죠. 높게 올려도 답답하지 않게 아주 낮게 잘 한 것 같아요. 아마 이쪽에 뭐 책상 정도나 뭐 기본적인 거 놓고 사용하시면 딱 좋게끔 되어 있어요. 어떤 목적으로 가구를 짰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설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단 전체적으로 남향을 바라보는 창문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집 자체는 뭐 이렇게 밝고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대가 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아니라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 네 번째 마지막 방이죠. 여기도 한쪽 같은 경우는 지금 수납장을 잘 짜놨어요. 여기 폭이 넓으니까 위에도 충분히 이쁜 것들 수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마다 색감이 좀 다르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안방은 조금 어둡고, 그 다음에 한 방은 또 화이트로 갔고요. 여기는 약간 이렇게 좀 블루 계열의 하늘색 느낌, 그리고 옆에는 핑크 계열. 그러니까 방마다 되게 좀 사람에 맞게끔 고민한 흔적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계약하신 집을 볼 때가 오히려 재밌어요. 우리가 모델하우스에서 샘플로 꾸며놓은 집들은 전체적으로 그냥 모든 사람한테 보여주는 집이라면, 여기는 이분들의 어떤 생활 습관이나 이분들의 뭐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는 서재 공간이에요. 한쪽에 책꽂이가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바닥을 보시면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2층하고 3층은 오목마루로 시공을 했습니다. 나무의 결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쁘게 되어 있어요. 뭐 책상 같은 게 현재 설치는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기 때문에 밖에 빛을 보면서 책 본다는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픽스 창 같은 것들도 잘 배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심지어 보일러랑 에어컨을 나눠놨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아마 가족 구성원들이 제일 좋아할 공간인데, 폴딩 도어로 해서요. 이렇게 열으면 포치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 공간 자체가 서재가 될 것 같아요. 가벼운 의자를 안쪽에 놨다가 가끔씩은 밖을 꺼내서, 오늘 같은 날씨는 밖에서 차 마시면서 책을 보면 진짜 책 한 권을 금방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식이 쌓이는 그런 집인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3층까지 해서 기본적인 내용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려가서 정리를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집을 계약하신 계약자의 성향, 또 가족 구성원 이런 것들이 약간 예상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판교 더힐 같은 경우는 맞춤형으로 짓는 집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일부의 분들은 이 집 못지않은 또 멋진 집을 설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곳은 현재 도시가스가 들어온 상황은 아닙니다. 도시가스 인입 작업까지는 완료를 해놓은 상태인데 도시가스까지는 인입되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차후에 앞쪽부터 개발되면 좀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상하수도는 직관, 또 오페스도 직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 정화조나 이런 것들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금액이 궁금하실 거잖아요.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는 대지가 450만 원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 같은 경우는 100평이니까 대지가 4억 5천인 거죠. 그리고 건축비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기준으로 했을 때 600만 원으로 좀 잡혀 있어요. 물론 이 집 같은 경우는 옵션 같은 것들이 좀 더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샷이나 이런 자재들 조금씩은 더 좋은 자재를 사용한 것 같아요. 그 점 참고하셔서 이와 유사하게도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